지금 다들 감사보고서 시즌이 지났죠. 그러면 다들 당당하게 감사보고서 적정을 맞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정지도 안 당하고 감사 의견 뭐 한정, 거절 이런 거 안 당하고 잘 보유하고 계시죠. 오늘 가르쳐 드릴 건 굉장히 간단한 팁인데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감사보고서 적정을 맞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걸 잘 평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굉장히 우량한 주식이 되는 거고 어떨 때는 진짜 겨우 턱걸이로 적정을 맞은 거야. 천만 다행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버려야 되는 주식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들으셔야 됩니다. 체크 반드시 하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여의도 수호신입니다.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이거 들어보셨어요?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이라고도 불리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기재되어 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향후 상장 폐지 또는 비적정 의견이 뭐야? 여러분 지금 적정 받으셔서 나는 이제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향후 상장 폐지 또는 비적정 의견이 될 위험성이 크다. 2018년 기준으로 통계를 내봤더니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1년 이내 상장 폐지되거나 비적정 의견을 받을 확률이 11배 높았다 그래요. 이제 좀 정신이 화들짝하고 번쩍 놀라셔야 맞습니다. 왜냐면 내가 비록 지금 감사보고서 적정은 받았지만 혹시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이 기재가 되면 1년 이내에 상폐되거나 비적정 의견을 받을 확률이 노멀한 케이스보다 11배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걸 끝까지 보고 빨리 내가 갖고 있는 주식 가서 감사보고서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는 게 맞는 거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요게 나와 있다고 하면은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는 건지 빠르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감사보고서를 보시면 여기 적정, 의견 거절 이런 것만 나와 있죠. 지금 보고 있는 회사는 GV라는 코스닥 회사인데 요거는 제가 케이스 스터디를 하려고 미리 가지고 온 거예요. 얘는 지금 이미 거래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1년 감사 보고서란 말이에요. 올해에 나온. 그러면 당해 사업연도라고 불렸던 건 2020년의 사업연도였겠죠. 직전 사업연도는 2019년에 일을 했던 걸 2020년 3월에 감사를 한 걸일 거예요. 그럼 이때 감사 보고서가 나온 건데 한번 봐볼게요. 당해 사업연도에 지금 의견 거절이 나왔죠. 그리고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 해당 여부가 해당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유지 가능한 기업으로 존속이 불확실한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유 때문에 얘는 계속 존속을 못할 것 같아 라고 감사 의견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의견 거절이 나왔죠. 이때는 감사 의견이 적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 해당 여부도 미해당이야. 이상 없었는데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감사 의견과 관련 없는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기재 여부. 말이 좀 어렵죠. 천천히 다시 읽어보면 감사 의견과는 관련이 없지만 계속기업으로 존속이 불확실성한 게 기재야. 감사 의견은 괜찮은데 감사 의견하고 상관없이 회계의 법인에서 볼 때 이거 계속해서 존속이 안 될 것 같은데 해당 사항은 있어.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당해 사업연도에서 의견 거절이 나왔는데 이게 인과관계가 없었던 게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에 이런 힌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GV는 지금 어떻게 됐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얼마 안 돼서 정지가 걸렸죠.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1년 동안 탈출할 기회를 줬었죠. 그리고 1년이라고 하면은 2020년 1월이니까 이때부터 보세요. 탈출을 하든 안 하든 주가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거 얼마나 슬픕니까? 저 문구 텍스트 하나만 10초만 확인하면 되는데 저거 확인을 안 해서 이런 꼴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의 향후 1년을 위해서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럼 계속해서 말씀을 올릴게요. 그럼 GV라는 회사는 감사보고서가 어떻게 됐냐, 2020년 3월 감사보고서니까 이전 감사보고서였거든요. 그럼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보자고. 지금 상황 말고 언제로 돌아가는 거냐면요, 이때였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저 감사보고서를 봤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상황에서 2020년 3월에 우리가 이 감사보고서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때 직전 사업연도에서는 적정 맞았어. 미해당 나왔어. 감사 의견과 관련 없는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기재 여부도 해당 사항 없대. 미기재라고 나왔는데 당해 사업연도에서 감사 의견 적정 나왔어.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 해당 여부도 미해당 나왔어. 근데 감사 의견과 관련 없는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기재 여부는 기재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때 화들짝 놀래야죠. 향후 1년 동안 얘가 굉장히 위험해진 거잖아. 적정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결국 정지가 됩니다. 섬뜩하죠. 다들 파악을 하셨을 테니까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슈펙스 BNP라는 회사입니다. 이것도 케이스 스터디예요. 직전 사업연도에 적정 미해당 나왔는데 분명히 기재가 나왔죠. 힌트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당해 사업연도에 의견 거절이 바로 나와버리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의견 거절이 나오기 전에 분명히 이 힌트가 있었어요. 감사 의견과 관련은 없지만 계속 기업 존속이 불확실할 거야 라는 해당 사항은 기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어이구, 얘도 또 이렇게 됐죠. 움직이질 않습니다. 거래 정지 상태죠.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꼭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잠깐 돌아가서 2020년 3월 감사보고서를 보면 슈펙스 BNP도 이랬단 말이에요. 직전 사업연도에는 적정 미해당 미기재로 굉장히 퍼펙트 했지만 당해 사업연도에는 적정 미해당은 나왔지만 감사경과 관련 없는 계속기업 존속은 불확실한 게 기재가 되어 있었죠. 이걸 꼭 잘 보셔야 돼요. 이걸 감사보고서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타임머신을 다시 타고 현재로 돌아올게요. 뿅 하고 왔어요. 현재 상황에서의 이야기를 할게요. 삼보산업이라는 회사를 한번 볼게요. 얘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직전 사업연도도 기재가 나왔어요. 당해 사업연도도 기재가 나왔단 말이에요. 얘는 약간 거의 뭐 불사조라고 볼 수도 있고 바퀴벌레라고 볼 수도 있죠. 계속해서 이 기업이 존속이 불확실 것 같다는 그런 상황에서도 근근히 버티고만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케이스는 흔하지는 않아요. 흔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안 좋은 건 맞죠. 직전 사업 연도도 계속 기업 존속이 불확실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해 사업 연도도 어떻게든 버티긴 버텼는데 계속 기업 존속이 불확실할 거다라고 회계법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뭔가 상황이 나아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삼보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팩트를 봤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회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뭘 봐요? 그놈의 차트를 보죠. 그럼 얘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또 뭐 엘리어트 파동 1파고 이제 뭐 2파가 이제 또 나와서 이만큼 가고 막 뭐 이런 소리들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림 공부하고 장난으로 돈 가지고 도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기업으로 존속이 불확실하다는 팩트를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삼보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런 항목 때문에 투자하기 굉장히 위험한 회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이번에는 코오롱 생명과학인데 얘는 조금 유명한 회사죠. 이렇게 유명한 회사도 위험해요? 네, 위험합니다. 당해 사업 연도 보시면 감사의견과 관련 없는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기재 여부가 기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감사의견은 적정으로 이번 연도는 어떻게 넘어갔지만 계속기업으로 존속이 불확실할 것 같아 라는 회계 법인의 의견이에요. 실제로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보이시죠? 코오롱 인보사다 뭐 해가지고 대기업이 망하겠냐 뭐 이렇게들 말씀하시지만 네, 대기업도 잘 망합니다. 그러면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뭐 한번 파이팅이 있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인보사 코오롱 관련돼서는 조금 많이 다뤘었는데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자본 계정을 한번 보시면 좋은 흐름이나 모멘텀이 등장하지 않고 이 상황이 1년에서 2년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면 부분 자본 잠식을 거쳐 아니면 부분 자본 잠식을 그냥 건너뛰고 완전 자본 잠식으로 갈 수 있는 회사가 맞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지금 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져니 차트가 어쩌니 뭐 이게 아니라 지금 얘 같은 경우엔 인보사 주요 기작도 망가져서 엉망이 됐고 회사 재정 상태도 엉망이 돼서 계속 기업 존속이 불확실하잖아요. 도망쳐야지. 그런 판단을 현명하게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얘 말고도 다른 좋은 주식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서전 오토모티브를 마지막으로 볼 건데 얘도 직전 사업연도는 적정 미해당 미기재로 퍼펙트 했어. 근데 당해 사업연도 보니까 적정 미해당인데 감사의견 관련 없는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기재 여부가 기재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다? 감사 의견은 적정을 맞았지만 그거랑 관련은 없지만 계속 기업으로 존속이 불확실할 것 같아. 해당 사항은 기재가 되어 있어 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서전 오토모티브는 상황이 어떨까요? 야, 이 좋다. 요거 뭐 이렇게 시세 타고 가고 있다. 이평선이 우상향을 이루고 막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기업으로 존속이 불확실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시세를 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도망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많이 우려스러워서 사실 굉장히 기초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건데 주린이 분들일수록 많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 의견과 관련 없는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기재 여부를 확인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올렸던 거고요. 지금 이 영상을 다 보시자마자 뭐부터 하셔야 돼요? 가지고 있는 주식 확인을 해야 되죠. 감사보고서 일일이 다 하나씩 확인을 해 보시고요.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 주세요. 만약에 안 나왔으면 룰루랄라 하고 이제 넘어가면 되고, 만약에 나왔으면 뒤도 보지 말고 도망치시는 게 좋습니다. 미련이 남으시면 기업 분석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드러나 있는 진실들이 더 눈에 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판별해 보시라고 오늘 영상을 올렸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건강하시고 성투하세요.